동시대의 이 선수로 인해 아름다운 축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현 인터 마이애미 소속 축구 선수이고 포지션은 공격수이며 현재 소속팀과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축구 역사상 최다 공격 포인트, 피파 공식 역대 득점 2위, 최다 도움 및 최다 우승 기록자이자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 유러피언 골든슈 최다 수상자이며 FC 바르셀로나,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 라리가 역대 최다 득점자입니다. 또한 피파 월드컵, 대륙컵, 올림픽 축구 UCL, 유럽 최상위 2개 리그를 우승하고 메이저 대회 3연패와 트래블 2회를 달성했으며 월드컵 골든볼, 대륙컵 MVP, 리그 MVP, 발롱도르, 피파 올해의 선수, UEFA 올해의 선수를 모두 수상한 선수로 남아 있습니다. 메시는 1987년 6월 24일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로사리오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계 후손이 가장 많은 아르헨티나에서 메시 역시 혈통적으로 주로 이탈리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인이었던 고조할아버지 안젤로 메시가 1893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하면서 집안이 아르헨티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호르헤 오라시오 메시는 철강 노동자였고 어머니 셀리아 마리아 쿠치티니도 이탈리아계 후손이며 파트타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역의 클럽인 글란돌리의 코치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축구와 가까워졌고 글란돌리의 클럽에 가입해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한 시기는 4살 때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축구 경기에 뛰어본 것은 외할머니의 권유에 의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지역 유소년 경기를 관람하러 갔다가 우연히 결혼이 발생하게 되자 이 외할머니가 감독에게 대타로 자신의 손자를 써보라고 강권했고 그렇게 투입된 경기에서 메시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로사리오를 연고로 하는 CA 뉴엘스 올드보이스 유스팀에 6살에 입단하였고 곧 유망주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살 때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매달 $100가량의 돈이 필요했고 육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의 부모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 당시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으로 재정난이 있던 상황이라 부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출이 제법 어렵던 상황이었습니다. 소속팀인 뉴엘스 올드보이스에서도 이 금액을 지출하기는 꺼렸습니다. 일단은 부모가 빚을 내서라도 장애를 치료하고 그가 축구 선수가 될 수 있게 지원하려 했지만 언제까지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절 메시는 하루에 10시간 축구 연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르헨티나의 명문 구단 CA 리버플레이트에서도 그를 초청해 입단 테스트를 치렀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한 리버플레이트의 코치는 메시를 반드시 영입해야 할 선수로 구단에 보고했고 입단 테스트를 함께 지켜본 기자는 그를 새로운 마라도나로 칭할 정도로 재능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영입하기 위해 뉴엘스 올드보이스를 설득해야 한다는 점, 숙식 외에 치료 비용이 고정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 때문에 리버플레이트에서는 끝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 7월 그의 재능을 눈여겨본 FC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이에 응해 바르셀로나로 건너갔습니다. 바르셀로나 측과 리오넬 메시의 아버지 사이에서 몇 차례 협상이 오간 끝에 메시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해주겠다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 덧붙여졌습니다. 당시 리오넬 메시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찾아온 카를레스 렉사우 바르셀로나 기술이사는 메시의 플레이를 보자마자 매료되어 계약 의사를 타진했지만 바르셀로나에서 13세의 외국 유소년 선수와 계약해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메시 측의 계약과 관련한 확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달이 흐르자 참다 못한 아버지 호르헤 메시가 다른 팀을 알아보겠다 라며 최후 통첩을 보냈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렉사우가 냅킨에다가 즉석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하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공격이라는 틀 안의 모든 면에서 최정상의 기량을 지녔으나 그 중에서도 단연코 독보적인 능력으로 축구 역사상 최고의 드리블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리블의 파괴력과 이후 선택할 수 있는 후속 플레이의 종류, 정확도까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입니다. 메시의 드리블은 개인기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나마 사용하는 개인기라면
라크로케타 정도뿐이고 그 흔한 스텝 오버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수비수를 제칠 때는 오로지 바디 페인팅과 순간적인 가속, 안정적인 감속과 템포 조절만을 이용하여 플레이합니다. 특히 바디 페인팅은 메시의 전매 특허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데 최소한의 페인트 동작으로 수비수들의 반응을 유도한 뒤 반대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동체 시력과 반사신경은 정말 타고났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즉, 기본기가 절정에 달해서 다른 선수들이 쫓아가기 불가능한 경지에 이른 것이죠. 메시의 팀 동료였던 차비 에르난데스는 이러한 메시의 플레이에 대해 메시가 스타일리시한 개인기나 잔재주를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그런 건 일절하지 않는다. 그저 좋은 축구를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너무 좋은 축구를 하다 보니 그게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수주력 자체도 매우 빠른데요. 전성기 기준 전력 질주 시 최고 시속 34.5km로 달릴 수 있어서 트인 공간에서는 치고 달리기만으로도 웬만한 수비진을 붕괴시킬 능력이 있었고 거기에 더해 좁은 공간에서 수비수들을 따돌리는 민첩성과 테크닉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물론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지금은 주력이 크게 떨어졌으나 가감속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 신체적 전성기 시절에는 최고 속도 자체도 엄청나게 빨랐지만 사실 메시의 속도의 진가는 가속과 감속에 있습니다. 특히 가속 능력이 매우 출중한데 순간적으로 수비수를 제치고 드리블을 해야 하는 입장에선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비수들은 메시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하고 곧 메시에게 패스나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또한 동체 시력 역시 뛰어나며 드리블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최고 수준으로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리블 능력은 과거 왜소했던 그가 자기보다 큰 덩치의 친구들로부터 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갈고 닦은 것으로 메시가 7살 때 경기하던 모습을 찍은 모습을 보면 지금의 플레이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팀 동료였던 카를레스 푸yor은 자신이 연습 경기 때마다 메시에게 망신을 당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에는 철저한 식단 관리 속에서 부상 관리에 힘썼으며 그때의 훈련이 지금까지 이어져 경기당 평균 710회에 가까운 드리블을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부상을 당하지 않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풀타임 선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단 관리와 훈련으로 힘까지 꽤나 좋아져서 몸싸움에서 더욱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되도록이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는 점. 시뮬레이션 액션을 거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울을 얻어낼 만한 반칙을 당해도 최대한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플레이하려 합니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메시의 볼 컨트롤과 균형 감각도 굉장하지만 무엇보다 다른 선수들과의 마인드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90분 동안 수없이 많은 태클을 받고 견제를 당하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공을 바라보며 곧바로 일어나 달려가는 모습은 가히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드리블러에게 다이빙은 어느 정도 자연스레 뒤따르기 마련이며 대체로 다이빙이 다소나마 부상을 예방해준다고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메시는 현역 선수들 중 최고의 드리블 실력을 갖고 있고 매 경기마다 험한 파울을 당해왔는데도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당하는 악질적인 태클, 바디 체킹 등을 모아 놓은 영상들도 있을 정도로 집중 견제를 당하는 선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얼마나 근성 넘치는 선수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에 대한 한 가지 오해는 키가 작아 피지컬이 나쁘다는 것인데 사실은 동 포지션 내에서도 사기적이라 할 만한 신체 능력을 지녔습니다. 드리블러 유형의 선수임에도 15년 넘는 프로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큰 부상도 겪지 않은 축복받은 신체뿐 아니라 근육질의 수비수가 몸으로 밀어내도 균형을 잃지 않으며 낮은 무게중심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메시는 작은 키에 더해 하체에 비해 상체가 큰 체형이라 다른 선수들과 달리 극도로 낮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뛰어난 기술에 더해 그걸 경기 중에서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신체 능력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그의 드리블 돌파력은 노화로 인한 속도 저하로 인해 전성기에서는 내려왔지만 그럼에도 필요할 때는 드리블을 사용해
상대를 간결히 제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프로 생활로 가득 쌓인 완벽한 노하우와 여전히 공을 몸에 딱 붙인 채 감속, 가속을 자유자재로 그것도 신속하게 전환하며 수비수를 제쳐내는 스킬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속도만 느려졌을 뿐 나머지 툴은 여전히 최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까지 우승한 메시. 그의 진정한 라스트 댄스는 언제가 될까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